예, CBS 박종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식하는 분들 좀 걱정 많으셨죠. 검은 월요일에 대해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식 중독 치료 전문가. 사실은 그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 이 주식 중독을 전문 치료하신 분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고 최근에는 이 마음예보라는 또 신간을 들고 오셨어요. 박종석 원장을 만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식 중독 치료를 앞서 선생님 신간이 마음예보라는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책입니까? 마음예보. 주식 예보는 아니죠, 그죠? 네. 나의 마음을 예보. 네. 요새 2026년에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예. 정신과 의사들 9명이서 만든 아하. 멘탈 트렌드 코리아 같은 컨셉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꼭 봐야 되는 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는 우리 이제 원장님이 부부관계에 관련한 내용을 적으셨는데 포모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주식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포모 증후군 어떤 내용인지. 사실 그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그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네? 나 혼자 뒤처진다. 아하.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된다. 아하.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용어예요.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 맥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칼럼 사회적인 관계의 편향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그 주식이나 부동산 이 폭등과 연관돼서 아하. 벼락거지, 포모, 나 혼자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뒤처진다. 아하. 이런 어떤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네. 사회적 밈이 돼버린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또 5천이 넘었다. 그렇죠. 다 돈 번 것 같은데 나 혼자 거지 되는 나 혼자 거고. 거지는 아니라 나 혼자 돈 못 네. 벌었다. 네. 그것도 포모 증후군 중 하나가 되겠네요. 사실 이 포모라는 게 네. 그 저희 뇌에 어떤 특별한 측저해제 핵이라는 네. 그 부위가 있어요. 예. 이게 스위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너는 뒤처져. 가만히 있으면 너는 성장할 수 없어. 이런 불안이 막 오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막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들어간 만큼 영끌에서 많이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가 작년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예. 관세 쇼크 이후에 4월부터 오르긴 했지만 그때부터 들어가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2024년, 2023년에 그 부동산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주식에 많은 자금이 그렇게 갖고 있던 분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주식이 떨어진다 하면서 계속 안 떨어지니까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무리해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벌써 고점에 물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고를 겪게 되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이 그랬죠. 그럼 주식 전문가세요? 지금 말씀하는 전문가세요, 전문가. 정신 전문가시가 아니고 주식 전문가 막 장 분석까지 해주시는데 네. 우리 두 변호사님도 굉장히 또 부지런한 분들이니까 주식으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도 있고. 자, 노 변호사님은 또 고백해 주세요. 저는 실패한 경험이 있죠, 당연히. 제가 네. 원래 주식 잘 안 하고 모르는 걸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아서. 예,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또 그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다가 네. 1억을 날렸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괜히 또 돈이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근데 돈이 있어 커피 예, 좋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때 2억을 넣었다가 1억이 빠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차피 손도 못 대고 신경도 못 쓰니까 그냥 여기서 털자. 그래서 제가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인 고수가 나보고 또 코인을 하라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비트코인을 좀 이제 잘 모르는 거는 못 사겠고 비트코인을 제가 또 빚내서 샀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요즘 엄청나게 급락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또 엄청 떨어졌더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 화만 나고 상대적 박탈감과 맞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박사님 그 말이 딱 맞는 게 나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네. 거고. 포모 증후군. 네, 나만 바보 같아지는 Fear of 그런 missing out. 약간의 강박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해결 몇- 방법이 몇 없잖아요. 단계입니까? 이 정도면 아직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진단해 주세요. 약을 주세요. 그게 가능한 관계입니다. 가능한 단계. 근데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니고 중독은 아직 안신 것 아직 같아요. 안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 정도 일반적이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님도 고백해 주세요. 예. 사실 제가 금융 전문 변호사이고
왜 은행은 사기꾼이 되었나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책을 낸 사람으로서 이런 현판에 말-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는 본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예전이라고 아주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여행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막 타려고 그랬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주 믿을 만한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자로 조심해야 되죠, 원장님. 그렇죠. 그 친구가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너무 믿고 있는 동생이어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아 왜 그래 나 이제 나 어디 간다 그랬더니 네. 아 형 내 말만 믿고 지금 여기 지금 주식을 사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인데 뭔데 그랬더니 아이 그 듣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래. 일단 너 있는 것만 빨리 넣어. 그래서 아 그래? 일단 그러고 나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샀어요. 얼마 샀어요? 일단 한 3천 샀어요. 오, 야, 3,000 원장님 샀는데 안타까운 눈빛 보세요 지금. 사슴 그리고 같은 눈빛이야. 비행기 지금. 타고 내렸는데 내렸는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네. 몇 떨어졌어요. 시간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내렸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반토막 났더라고 한 열흘 지나니까. 반토막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열어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때서야. 아 그 변호사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있으면 상장 폐지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완전히 손실되기 직전에 한 20-30%는 건졌는데 어쨌든 그때 뭐 저도 이제 이런 피해를 좀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에도 또 저도 뭐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원장님 몇 단계입니까? 이 노영희 변호사는 좀 덜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 사실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요. 예. 사실 20-30%대 판다는 그 손절한다는 결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 전두엽이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완전 도박 정도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보통은 전두엽이 살아있는 이렇게 상태다. 현명하신 그 최고 위원님이나 변호사님도 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이렇게 샤프한 변호사 두 사람도 욕망과 불안 때문이에요. 근데 이 욕망과 불안, 이 측자에게 스위치가 켜지면 또 네. 포모라는 게 또 들어가면 변수가 들어가면 예. 무작정 이 전두엽이 아니라 편도체 그리고 관성으로 주식을 하게 돼서 나는 못 팔아 이거 끝까지 갖고 있어 이렇게 돼서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예. 아니면 무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신 다행입니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닌 것 지금 같은데. 평판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굉장히 진솔한 느낌을 주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중독이라는 표현을 원장님 쓰셨는데 네.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쓰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욕망과 불안이 예. 내 뇌를 마비시키고 네. 강박적으로 본전에 집착을 해서 본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업. 그래서 나 어차피 이 근로소득으로 희망 없다. 나 어차피 월급은 안 돼. 승부를 내야 된다. 저희 제목처럼 한판 승부. 인생은 한 방이다. 야. 어차피 근로소득 300, 400 모아가지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 비트코인 혹은 뭐 다른 코인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주식 선물, 해외 선물 네. 이런 걸로 뭐 50배를 버리지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이미 일상생활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네. 자기 근로소득이나 자기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가소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도파민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성인의 ADHD처럼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했다가 팔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계속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박살나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돈 빌리게 되고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 공금 횡령까지 하게 되죠. 그런 분도 봤어요, 진짜로. 공공행령에서 자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죠. 봤어요. 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중독에서도 조금 심각한 단계. 그래서 저희가 치료 뭐 약물 같은 게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죠. 그럼 약물 먹으면 약을 먹으면 돼요? 이게 사실 아직 중독 욕망이라는 게 통제가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35%에서 40% 어떤 통계에서는 38% 정도라고 하는데 예.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8명이 치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런 경로를 가기 전에 멈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위 혼자만 하면 안 된다, 혹은 같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가 투자에 중독됐다. 네. 내가 주식에 중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 전 돈을 잃었을 뿐이지 제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제 코인 좀 떨어졌다고 내가 무슨 병입니까? 인정을 그렇죠. 못해요. 대부분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네. 그 전문가 뭐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딱 두 가지가 네. 사실 어떤 게 투자고 도박인 거를 가늠하면 기준선이 예. 일시적 우연성에 의해서
이게 노동이나 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판단의 근거 없이 이거를 결과를 내가 원하는 거다. 이건 도박이죠. 네. 뭔가 반복해서 내가 그 아웃컴을 이뤄낼 수가 있고 어떤 근거가 확실하면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대부분의 어떤 투자 도박 한 방은 아까 말했던 일시적 우연성에 기댄 것이기 때문에 예. 도박이라는 어떤 병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도 초기 투자할 때 되게 잘 되셔갖고 힘드셨다면서요. 그 그렇죠. 잘된 경험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셨던. 보통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죠. 아 그래요? 네. 초기에 잘 되면. 네, 초반에 1,000만 원쯤 잃었으면 예. 제가 이렇게 도박으로 인생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네. 초반에는 대부분이 예. 자기 고집이나 네. 자기 확신을 좀 내려놓은 상태로 예.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뭐 어떤 전문가의 이거 김정철 사줬다거나. 변호사 같이 믿는 후배가 전화하면 또 네.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증권가 레포트 아니면 이건 생활에서 공감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뭘 샀는데 네. 이번에 너무 좋아. 폴드가 너무 좋아. 그럼 분명히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 일상생활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하는데 예. 이럴 때는 그렇게 무리하지 하기도 않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팝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 어떤 수익이라는 게 한 30%, 40%더 벌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처음부터 몇 억씩 받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이런 몇 번의 성공으로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작은 도파민 때문에 더 많이 맞아요. 마시고 싶어서. 네, 그때부터 편도체가 그 마비되는 거죠. 편도체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어떤 뇌 기관인데 네. 한마디로 겁이 없어져. 겁이 마비된다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를 모르고 1,000만 원이 무슨 소리야? 1억, 20억 뭐 집 팔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내가 포모 준 건 내가 부러웠던 거 강남 집값 따라잡아가지고 나 지금 한강뷰로 간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저랑 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예전에 사시 공부할 때 저랑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이 네. 그 부인이 무슨 큰 은행에 무슨 엄청 중요한 뭐 과장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자기 그 남편 되는 분이 저보고 강원랜드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 구체적으로 나왔어. 옛날이니까. 주식을? 옛날인데 20년도 더 전 얘기지. 20년 전. 근데 그때 정말 1,000만 원어치를 내가 그냥 샀어요. 그 사람 말을 네. 듣고. 근데 진짜 더블이 되는 거예요. 상장하기 전에. 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쵸. 사람 말은 무조건 믿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사람 말만 다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보의 부재로 네. 내지는 너무 한 사람의 이제 말을 듣고 성공했던 그 맞아요. 기억만 가지고 이 사람을 믿다가 네. 완전히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도박 사기꾼들 초반에 돈 좀 조금 잃어주다가 그렇지, 바로 그거. 내가 얘 이길 수 있겠는데 하면 이제 판돈이 커지면 그때 다 맞습니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거죠.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증 편향이 생기도록 야, 처음에 네. 어떤 성공을 심어주면 그 임프린팅된 기억이 네.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언행을 평가 격상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의심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인터넷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 아니면 지금도 뭐 인스타에 거는 뭐 어떤 이상한 사기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원장님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주식 중독 치료 전문가이신데 정신과에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럼 원장님한테 되게 뭐라고 첫 말씀하세요? 원장님 망했어요. 왜 이렇게 말하나요? 보통은 혼자 안 와요. 혼자 안 오세요? 예, 다른 뭐 가족분들과 뭐 요새는 남녀노소 다 하지만 뭐 아내분이 뭐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하시다가 뭐 가족들이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 가족분들이 여럿이서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표정이 딱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와서 정작 그 환자분은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냥 탁 앉아 있고 네. 가족분들이 주로 사정을 얘기하죠. 뭐 되게 많아요. 파혼했다, 이혼했다, 이혼할 거다, 아니면 뭐 의절을 할 거다, 뭐 유산 때문에 뭐 소송이 난다. 그리고 뭐 보통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날려갖고는 저한테 안 오죠. 네. 뭐 어떤 뭐 기본적으로 뭐 몇 억. 네. 그리고 제일 심한 분들은 뭐 강남 건물을 한 채 날렸다. 야. 네. 좀 네. 위안이 되네. 이렇게 퍼부중.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자. 이게 상대적. 역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역포모 증후군. 위안이 네. 되네 진짜. 하향 비교를 해서 네. 남들보다는 내가 낫다. 네, 맞아요. 쟤는 남들보다는 5억 잃었대. 난 1억밖에 잃지 맞아요. 않았으니까. 사실 그게 나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에요. 되게 안심을 주긴 하는데 네.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또 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근데 저도 보면은 네. 이제
금융 피해자들을 많이 상대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금융 피해자분들 보면 펀드 사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하신 그 포모 그거를 네.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안 사시면 지금 이 가입 안 하시면 다 마감된다.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입을 시키고 네. 이게 이제 금융 사기 같은 거 대부분 타인의 신뢰를 사실 자기의 이익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바꾸는 행위라서 이게 그 사람의 이익만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맞아요. 파괴시키니까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신 분들 굉장히 저도 많이 뵀고 가족들도 파탄 나고 뭐 가정도 파탄 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과의 신뢰관계도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예. 결국은 다시 사회 복귀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단 본인의 직업을 놓아버리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네. 왜냐면은 나가서 이제 시위하셔야 되니까 나는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예. 법적으로 하는 건 너무 늦어. 나는 이제 앞에 가서 시위할 거야. 이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시고 시위하시다가 또 예. 그걸로 안 되시면 진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네. 분도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에 가장 적절한 우리 또 원장님 옷도 검은색이야 지금. 네. 야. 우리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예측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오늘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면.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예. 그 12주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 예. 그 한 매주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1시간 정도 면담하고요. 한 달 정도. 네, 그래서 A, B, C로 해서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진단하고 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렇게까지 되느냐. 네, 두 번째 예. 그 4주 기간 동안 두 번째 딸이죠. 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거를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 단계가 두 번째 딸이고 수용. 마지막 단계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뭐 가계부 쓰고 일기 쓰고 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내가 다시 이제 밖으로 혼자 있어도 예. 내가 다시 이런 욕망과 어떤 불안, 포모 이런 ADHD 같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9주, 12주에서 행동으로 하는 그 시점이 네. 이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주식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래요? 네, 굉장히 도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12주 만에 그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 도파민적 성향인가 아니면 뭐 너무 도박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혹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나르시스틱하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확인시키려고 맞아요. 내가 맞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승부사. 내가 맞지. 그거. 그런 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가급적 도박을 안 하고 간접 투자 그러니까 이런 직접 투자를 안 하게끔 ETF. 예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 가족에게 돈을 맡기거나 가족에게 돈을 네. 맡기거나. 뭐 아니면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만 하게 네. 그런 쪽은 약간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게 아니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뭐 50만 원 투자법이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시드를 올려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해주는 편이죠. 그 12주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으셨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8%가 38%. 이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로 저희 병원 통계로 느꼈을 때는 그 정도 재발하지 않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 중 4명은 그럼 재발하지 않고 네.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복귀하고 여전히 직업이나 가족 문제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네. 그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하고 이제 그쵸, 주식 같은 것으로 돈 벌게 하는 그 좀 다양하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식 투자를 그쵸. 뭐랄까 약간 장려하는 분위기 좀 네. 느껴지거든요. 네네네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주식 해야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약간 포모 증후군 같은 생각이 그쵸. 살짝 들기도 네. 하는데 이럴 때 좀 더 지혜로운 투자, 절제하는 투자도 가르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나 어떤 다른 자산, 원자재 자산이 같이 폭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만 조금 오늘을 제외하면 조금 그 좋았죠. 근데 정부의 이런 방향이 어떻게 네. 보면 주식에 뭐 여기 베팅해라, 여기 올인해라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오해할 너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나라 어떤 그 가계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잖아요. 영끌 레버리지를 맥시멈까지 해서 무조건 서울 부동산을 사서 이게 많은 것이 저당 잡힌 삶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불균형 어떤 계층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균형적인 어떤 투자,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이드 어떤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벌써 5천을 넘었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이런 어떤 보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일변도로 우리가 사실 뭐 정답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뭐 몇 번 갭 투자해가지고 갈아타가지고 무조건 강남 아파트 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주시는 그러니까 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빅투 영끌 레버리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본업에 집중해 나가면서 그 투자 생활을 건강하게 해야겠죠. 근데 요즘 좀 저도 이게 워낙 주변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저도 좀 넣긴 했는데 좀 넣긴 한데요. 근데 이제 늦게 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증후군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분도 이게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문제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빚을 내서 지금 들어오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이게 이제 한번 청산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꼭 금리가 이제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바뀌면서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손실의 폭이 이제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잘 뭔가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곧 있으면 이 공포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걱정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포의 시간이라면 뭘 말합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친다. 주가가 조정을 상당히 거치면서 이게 한번 또 레버리 청산이 일어나면서 또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주식창 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열어보고 한번 열어볼 때마다 올랐으면 기분 좋고 와 오늘 2% 올랐네. 근데 막 5% 떨어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주식이 오르는 건 좋은데 5천 가는 건 좋은데 저희 유일한 장점은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원장님은 큰 소식을 겪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아직 주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직도 합니다. 네, 완전히 안 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막 딱 끊어버린 기간이 있었는데. 네, 2017년에 제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전 재산이 그때 3억. 뭘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 네, 아무튼 3억 2천 정도 날렸어요. 네네네. 10몇 년 동안 모은 돈, 그 과외비부터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몇 년 동안은 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1,4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뭐 적립식으로 ETF를 좀 샀었고 지수 투자를 했었고. 옛날과 달라진 점이라면은 이제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가 하는 간접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영끌 절대 안 하고요. 빚 절대 안 내고 레버리지 2배, 3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안전하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네요. 저는 사실은 좀 저를 원래 그런 줄 안 믿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안 믿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장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돈도 없고 빚밖에 없어서 못 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보가 정확해야 넣었다 뺐다. 저는 일단 그런 거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맞아요. 남의 제가 귀가 얇은 이유가 그냥 누가 알려주면 그거대로 시키는 대로는 하는데 내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좀 그냥 나 못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나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너무 바보 되는 것 같기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한 2달 전에 있었던 그 약간 원화 가치가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약간 가난해진다.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부터 그때부터 추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몰리보신 분도 많고 사실 2026년 화두를 전 포모라고 보고 있어요. 포모로서 생기는 불안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본업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맞습니다. 무조건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의 옵션이나 그 방법, 모달리티는 다 다른데
모두가 코인을 해야 되고 모두가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욕망의 어떤 지금 트렌드에서 자신의 본업의 가치를 지킬 방법 그리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뭐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예. 그럴 거면 또 내 어떤 이성이 약해질 때는 예.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간 객관적인 지표에 좀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라든가 네. 뭐 하이얼드 스프레드 지수, 뭐 미국 지수가 10년 금리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포모를 이기려면 욕망이라는 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욕망은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꿈틀꿈틀합니다. 뭐 저만 해도 계속 막 이래요. 예. 그거를 낮추려면 네. 내가 조금 더 영민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네. 예.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또 귀담아 듣게 된 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나 자신이다. 맞아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지키기 위한 방법. 1분 남았습니다. 원장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오늘 걱정 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너무 보지 마시고 맞아요. 네. 그 핸드폰 정답이십니다. 보면 볼수록 잃습니다. 아. 네, 너무 오래 보면 결국 잃어요. 뭐 팔았다가 다시 그 더 비싼 가격에 사고. 뉴스 금지. 네, 본업에 한판 승부만 봐라. 맞아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예. 자기의 미래를 믿고 아하. 내 자기 효능감을 믿고 내가 주식에 올인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본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농사 짓듯이 예.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와,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설득되셨습니까? 아, 별로 안 되는 게 입을 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 약을 좀 주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아니 뭐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 말씀 이제 네. 더 드리면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성. 이걸 항상 감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나는 이거 무조건 잃지 않고 나 무조건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투자 상품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하. 손실했을 때 잃었을 때 또 그것도 감수할 수 있으면 또 좀 충격도 덜하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고 또 마음 예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오늘 책 얘기 많이 못했습니다만 또 주식 건강하게 투자하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박종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